우리 이제 이혼 사건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보다는 어느 정도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긴 한데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가 5대 5냐, 4대 6이냐, 3대 7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쉬우세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 그런 극단적인 최소한 그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종종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판결 자체가 재산분할 판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건 이혼을 전제로 해요. 즉 이혼이 되어야만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럼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 판단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현재 그대로 유지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예요. 근데 주된 재산이 전부 피고 단독 명의예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이 되면 그 재산을 재산분할에 따라 받아올 수 있겠지만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판단을 못 받으니 피고 명의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뭐 물론 원고가 뭐 외도 유책 배우자라든지 그래서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피고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원고가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혼에 있어서 내가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가? 만일 증거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증거는 이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별다른 귀책 사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 외도를 했어요. 근데 외도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긴 했는데 확보를 못 해놨는데 이혼 소송에서 저쪽에서 나는 외도한 적이 전혀 없어.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이혼이 돼야 재산분할 판단 받는다. 이혼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이혼은 됐는데 재산분할 판단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없는 경우?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할 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전부를 통상 조회를 하고 금융, 뭐 예금 등은 통상 3년치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면 뭐 다른 것도 조회를 하기도 해요. 그 전 더 오랜 기간 또는 어느 특정 기간이요. 그런데 정말 뭐 오랫동안 막 빼돌려가지고 그거 모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혼인생활을 하신다면 이제 재산적인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전혀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그럼 상대방은 나를 배우자로 존중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부부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굉장한 권리가 있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상대방한테 가져줬더니 상대방이 그걸 나 모르게 다 빼돌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도 못 받는 이제 상황도 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부부라면 재산을 이제 상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혼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혼 여부를 떠나서 이제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반면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의하자. 재산을 상호 같이 관리를 하고 저쪽 명의로 두더라도 내가 그거를 정보를 공유해야 되며 그것은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한다면 그게 공유가 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정말 너무 재산적인 거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분이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일 정말 이혼이 본격화됐어요. 이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이 본격화됐는데 내가 이때 덮고 넘어갔더니 상대방은 아 이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모르게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한 달 후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건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서 원익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조회하면 재산의 흐름이 나타나므로 판결에는 반영될 수 있어요. 또 재산을 처분한 상대방이 뭐 사회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나의 소송을 더해서 그걸 뭐 잡을 수도 있고 가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없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뭐 나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재산 못 줘. 그래서 은닉해가지고 어딘가에 막 숨겨뒀다. 그러면 판결이 나와도 집행, 실제로 그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리를 하면 이혼소를 제기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했으면 그 재산에 있어서는 나의 기여도 분명히 있게 마련인데 내가 그 재산을 내 돈으로 직접 산 것이 아닐지라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그것 또한 나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러면 일단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탁 해두시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대로 어느 정도 고정되는 즉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추후 집행도 용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그렇다면 당장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소장을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이혼이 가능한 사안인지 진단을 받으세요. 상대방과의 재산 상황을 평소에 공유해 주세요. 재산 관리를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데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본격화될 예정이면 소송에는 순서가 있으며 상대방 명의로 주된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해두면서 소송에 들어가서 또 단계별로 최대한 합당한 결과를 위해 진행하셔야겠습니다.